다 내용이 들어가 있는데요. 전체 내용이 시간상 간략하게 저희 지역에서 공모사업을 어떤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고 기관이 어떤 식으로 협력하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당시 마을만들기 지원단이라고 하는 조직이 따로 있고 저는 마을만들기 지원센터라고 하는 데서 사무를 갖고 있습니다. 지원단에서는 저희 센터가 가산카드를 일종의 위원회 성격 플러스 TF팀의 성격들을 같이 갖고 있는 그런 형태입니다. 2007년 상상이동마을만들기 사업들이 진행되면서 처음으로 만들어졌고요. 그래서 거기 1년간의 과정들을 통해서 마을과 공무원 그다음에 참여했던 전문가들의 평가들 속에서 계속해서 진행을 해보자라고 하는 이렇게 평가들이 나면서 저희 지원센터가 이게 만들어진 지점이 계기가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지금까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참여정마을 사업 지금 여기 뜻마을 사업의 정신에 대한 모델 그 다음에 시흥시의 희망마을의 마찬가지로 참여정마을 사업에 자체적으로 전환되어 있는 그런 게 있습니다. 저희도 역시 마찬가지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름은 그대로 변경시키지 않고 진행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1천만 원짜리 지원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매년 3월부터 9월까지 진행을 하는 상태입니다. 지원단은 전체적으로 사업을 공모하기 전에 사전 설명회들을 먼저 하고 주민교육들을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사업이 선정되었을 때 현장 자문과 그다음에 현장의 장발 내용 부분들에 대한 통일적인 안들을 만들어내기 위한 토론들을 진행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그것들에 대한 전체적인 운영들을 진행을 하고 마을의 선정과 그다음에 전체적인 심사까지 진행하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붉은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지역들 내용은 행정에서 처리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검은색으로 처리되어 있는 것은 전부 다 민간에서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이죠. 실질적으로 공모와 최종적인 마을의 선정 그리고 그것에 대한 우수마을을 선정해서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것까지는 행정에서 처리를 하고 나머지 부분들에 대한 것은 100% 민간에 넘어가겠습니다. 지원단에서 이런 역할을 진행을 하고 있고 여기서 대기업교와 주민 홍보 전시회, 그 다음에 최종 평가의 부분에 대한 준비를 저희 지원센터가 주관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일반적인 이제 예비 마을들을 대상으로 하는 예비 학교 이런 형태의 이름을 좀 변경시켜가면서 지원들을 좀 하고 있고 대부분 다른 지역에서 진행하고 있는 크고 작은 마을 사업들, 큰 사업들도 있고 작은 사업들도 있는데 다양한 사업들에 대한 것들을 소개하는 것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심사를 하는데 저희 이제 지원단은 공무원도 있고 공무원이 아닌 분들도 있는데 심사 과정에서는 공무원들을 배제시킵니다. 순수하게 민간인들만 심사에 참가하는 형태로 진행을 하는데 처음에는 공무원들이 같이 진행을 했어요. 제일 첫해 2007년도에는 공무원들이 심사하고 이후에 조직이 만들어지면서 자문만 하는 형태였고 두 번째부터는 공무원을 배제시키고 민간이 심사하는 형태로 바꿨는데 공무원들이 저걸 하게 되니까 공격을 받는 경우가 대단히 많았습니다. 우리 마을은 선정을 안 시켜주냐 이런 것들도 있었고 또 이 미선을 타고 쭉 로비가 들어오거든요. 저희는 로비가 들어오면 무조건 다 떨거든요. 이게 시장 로비든 부시장 로비든 로비가 들어왔다. 여기는 어디 업체가 뭔가 컨설팅을 해줬다 이런 무조건 다 떨고는 그런 원칙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장 자문들을 하는데요. 3개 팀 정도를 운영을 합니다. 그래서 행정에서 한 분, 시민단체 쪽에서 한 분, 그 다음에 대학 쪽에서 한 분, 그리고 민간 업체 쪽에서 한 분, 4분 정도가 한 팀을 형성을 해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저희 지원센터는 전 팀을 포괄 지원하는 형태로 하고 있습니다. 아니 이제 중간 성과들이나 결과물들을 가지고 토론회를 진행하는 형태인데요. 사업비가 없어서 작년에 못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업비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업비가 있을 때는 좀 진행을 좀 하고 사업비가 없을 때는 아주 소규모로 이런 정도의 자리들을 만들어서 비용 없이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민 발표에 저희 주민 발표가 2번이 있는데요. 한 번은 사업을 선정하기 위한 심사 과정에서 주민 발표가 있습니다. 주민들이
직접 사업 계획서를 만들어서 그 전체 참가 마을 주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설명을 하고 그 인터넷에서 공개 심사를 바로 합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시청을 해서 개별 심사위원회 점수를 넘겨주면 그것을 행정에서 취합한 이후에 그 다음날 바로 발표하는 그런 형태이고요. 그 다음에 사업이 끝나고 나면 그 사업 결과들에 대한 것들을 역시 마찬가지로 공유하는 형태로 해서 주요한 교육의 형태 내지는 이 사업에 대한 취지를 설명하는 형태들로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주민 전시회라고 합니다. 이제 그 A1 사이즈의 백보드에다가 사진을 직접 붙이고 좀 더 쓰는 방식으로 진행을 하는데요. 그 일반적으로 잘 설명하기 위해서는 그래픽을 디자인을 하고 이게 내용들을 정리해 나가는 형태를 많이 취합니다. 판넬이라고 하는 것들인데 그렇게 되면 그 마을에서의 내용들이 정확히 전달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래서 저희는 주민들이 직접 만드는 방식을 실행을 합니다. 그래서 프린팅을 한 컴퓨터 디자인을 한 이 홍보물은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애시당초에 사진을 찍은 사진을 붙이고 그 밑에다가 그 사진이 어떤 사진인지 그래서 설명하게끔 하는 그래서 주민들이 직접 손으로 만드는 건데요. 3장 이내 5장 3장 이상 5장 이내로 한정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뭐 사진들만 뭐 5,000장, 10,000장씩 되는 분들도 있고 또 어떤 마을들은 일을 열심히 잘하셨는데 사진 뭐 20-30장밖에 없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공정성을 위해서 5장 이내로 한정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 안에서 자유롭게 어떠한 방식으로든 간에 내용들을 준비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8년부터 이것은 진행이 되었고 지금까지 매년 이 모아진 내용들을 보름 정도 사업이 종료되는 시점에서 7,500에서 보름 정도 대회에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공무원들도 그렇고 또 거기에 참여하는 민원인들도 그 내용들을 듣고 사업들이 어떤 형태이다 그리고 내년도에 저희 공부해보자 이런 얘기들이 확산되어가는 그런 형태입니다. 저희가 진행하고 있는 공모 사업들 중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홍보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이제 지원단, 지원센터, 그 다음에 행정 이렇게 나누어서 역할 분담이 되어 있는데 일단 행정은 사업 전체에 대한 관리와 사업 공고, 그 다음에 결산 부분들에 대한 업무를 맡습니다. 그리고 지원단은 마을의 선정과 자문 평가 역할들을 맡고 있고요. 그 다음에 내용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현장에서 자문하는 형태입니다. 그리고 부수마을들에 대한 선정과 부수마을들에 대한 정책 이후에 다음 사업에 연결될 좀 더 큰 사업을 연결하기 위한 정책 제안들을 해나가는 형태인데 저희는 지원단도 역시 마찬가지로 현장에서 배우는 형태의 제안들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원센터는 지원단이 만들어지면 그것의 평가에 근거해서 이것을 상시적으로 좀 지원해보자라고 하는 형태의 문제 제기가 돼서 만들어진 조직인데요. 다른 지역에 있는 지원센터와 달리 저희는 법적인 요건들을 갖추고 있지 않습니다. 조례도 없는 상황이고 저희가 의제 부설로 지원센터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근데 의제로부터는 또 독립되어 있는 완전한 독립적인 조직 체계를 만들어 놓고 있는 그런 형태이고요. 저희도 역시 마찬가지로 지원 조례나 새로운 독자적인 조직들을 만드는 것에 대한 고민들을 하고 있는데 속도 조절들도 하고 있습니다. 초기에는 속도를 좀 내서 조례도 만들고 빨리 가보자라고 하는 얘기가 있었는데 지역에 있는 행정 공무원들 설득하기 대단히 어려웠습니다. 그리고 더더욱 어려웠던 것은 사실 시의원들이 사실이 전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최근 들어서 사업들의 결과물들이 나오고 그런 것들 과정 속에서 뭔가 고민을 좀 해보자라고 하는 분위기들이 만들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그 지원단이 처음에 만들어졌을 때 1년 8일 동안 저희가 한 거라고 하는 것은 지원단 내부에서 계속 치고받고 싸우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왜냐하면 행정에서 바라보는 시각은 뭐는 되고 뭐는 안 된다라고 명확하게 잘려잖아. 그래서 법적인 부분에서 이후에 문제 생길 수 있는 소지를 체킹하는 것이 가장 중심이었거든요. 시민사회 쪽에서 바라봤던 것은 어떻게 하면 주민의 참여를 더 넓힐 건가라고 하는 것이 중심이었습니다. 그리고 대학에서 오신 연구자들은 이것들이 어떻게 원칙이나 기준들을 만들 건가에 대한 부분들이 더 우선되었고 업체들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이쁘게 만들 건가에 대한 부분들이 더 우선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 마을에 가서 의견을 내면 4가지 의견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의견을 조율하는 과정들이 대단히 많이 토론들이 진행이 되었고요. 그 토론 과정 속에서 대단히 재미있다라고 하는 얘기가 되었습니다. 근데 초기에 사업비가, 자문비가 마을에서
행정에서 책정을 하긴 오케이 됐는데 그것을 평가하거나 다른 지역을 사례 둘러볼 수 있는 그런 행정적인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첫 해부터 그 자금비 자체를 100% 다 회수했습니다. 시민단체 쪽에서 제안을 해서 제일 강했던 그룹들이 시민단체 쪽이었기 때문에 시민단체 활동가들이 제안을 해서 100%다 회의를 모읍시다 이렇게 해서 첫 해에 한 600만 원 정도를 모았습니다. 그래서 그것과 행정에서 남아있다는 200만 원 정도를 합쳐서 담당 공무원들하고 그다음에 매 달달에 있었던 담당자들 그다음에 마을에부터 지원단 전원이 하천 지역하고 천원 지역으로 해서 몇 군데 벤치마킹을 갔다 왔고요. 거기에 평가를 수행해서 지원센터에 대한 필요성, 그다음에 어떻게 활용할 것까 이런 얘기들이 진행이 됐습니다. 맞아 있었어요. 그다음에 뭐 2007년부터 이제 사업들이 진행되어 있는 내용들이 정해진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근데 저희도 역시 마찬가지로 도로 통합 지역이기 때문에 농촌 지역이 훨씬 더 면적 훨씬 더 높습니다. 도시 지역보다. 대부분 다 농촌 지역의 사업들이 많은 상황이고 도시 지역은 주민자치위원회가 다른 지역에 비해서 대중은 대단히 획기 출범했습니다. 그래서 도시 지역은 이제 막 시작되고 있는 열심히 도시 지역에 배우러 다니고 있고 어떻게 의견들을 끌어낼 건가에 대한 입장들을 만들어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양한 그 사례들이 있는데 대부분 다 농촌 지역의 사례들이 많이 섞여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자료는 그 초기의 모델들이 많이 있는 상황에서 그냥 자료 참고하시고 저희 홈페이지에 오시면 이 마을에서 작성했던 계획서부터 PT 자료, 그다음에 진행 과정에 대한 사실, 그다음에 최종적인 결과 보고서까지 다 공개가 되어 있습니다. 100%. 그래서 그걸 참고하시면 좀 더 사업에 대한 내용들을 이해하시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은데요. 저희 지원단이나 지원센터 공이 그 원칙으로 잡고 있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다른 지역 조금 좀 차별화될 수 있는 부분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저희는 일체 서류를 만들어드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지원센터 내지는 지원 조직에서는 그러니까 서류를 직접 가서 아이디어를 내드리고 서류를 보완해드리고 이런 작업을 하는데 저희는 일체 서류를 만들어드리지 않습니다. 유일하게 할 수 있는 것은 빨간펜 들고 그어드리는 것. 어떤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것이 물속에서 벗어났습니다. 라고 지적해드리는 것들이 저희들이 가능한 것들이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모든 교육은 마을에 찾아가서 한다라고 하는 원칙이 있습니다. 저희는 집합교육을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진행한 적이 없습니다. 전체 모든 마을에 이게 뭐 동문단이든 마을회관이든 요즘 농산물들 마을에 직접 찾아가서 교육을 진행하는 것들이고요. 가능하면 그것도 현장에서 뭔가 이런 사업 진행돼서 현장에서 진행하는 형태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오늘 소개해드리는 것은 공모사업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에서 지원단이라고 하는 조직들이 운영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한 소개만 바로 띄워서 소개를 해드렸고요. 지금 그 창업을 인간으로 넘어오고 있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굉장히 다양하게 그 아이디어들을 공유할 수 있지 않겠나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CEO에서 회장님이 설명을 해주셨는데 저희가 범했던 오류들을 대단히 여러 차례에 걸쳐서 설명을 좀 드렸고 CEO에서는 그것을 극복한 경우가 대단히 많습니다. 내용들 자체에서 저희가 하지 못했다는 것들 예를 들면 사업비의 어떤 범위를 자유롭게 풀어준다든가 이제 소규모 교육 사업들을 만들어낸다든가 이건 저희 2007년부터 꾸준한 영원 중에 하나까지 못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단히 다양한 고민들을 그러니까 주민이 중심이 되게끔 만들어내는 것들이 가장 문제의 핵심이다라고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제일 처음부터 지금까지 꾸준히 걸리고 있는 것, 가장 힘들어하고 있는 것은 주민들이 스스로 하는 것들이 가장 힘들어합니다. 저희도 이제 카드를 써서 이체와 카드를 긁는 것 외에는 자금을 쓸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사업 2천만 원 불 중에서 주민 합의가 있고 그 사업들이 그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크게 위배되지 않는다고 하면 술을 먹든 밥을 먹든 어디 가서 자든 전혀 신경 쓰지 않습니다. 100% 다 권한을 넘기는 형태인 것이고요. 그 다음에 사업 부분에서도 큰 틀에서 선정될 때 제안했던 그 기본 틀이 아니면 사업을 얼마든지 중간에서 변경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뭐 도면이나 이런 것들 역시 마찬가지로 손으로 대충 그린 도면들 그냥 스케치 정도 위에 도면 100% 다 도면으로 인정하는 형태이고요. 그 다음에 다른 도시 지역과 좀 틀리게 저희는 도시농촌 지역을 다 포괄해서 업체에다가 맡기면 자금 회수합니다.
그래서 모든 사업들을 다 마을에서 진행하게끔. 그래서 업체를 하더라도 마을에 있는 분일 경우에만 그것이 인정되는. 그래서 인건비 지원이 특수인건비라고 해서 특별한 일들을 할 수 있는 몇 분에게만 인건비를 지원할 수 있고 나머지는 다 자원봉사로해서 먹는 거 뭐 이런 것들만 쓸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업체에다가 일을 줄 수 없게끔 만들어놓은 그런 형태는 도시지역에 가보면 대부분 다 기획하고 의견을 모은 다음에 업체에다 줘버리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그렇게 하면 실질적으로 주민들의 참여율은 그래서 떨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처음부터 이제 그런 것들을 주민이 고민해 왔습니다. 그리고 꾸준히 주문하고 있는데 나름 이제 마을에서 불평들도 있고 또 행정에서 불평도 가끔 생깁니다. 근데 꾸준히 그런 원칙들을 지켜오고 있고 지금 몇 년이 흐른 지금이 와서는 나름대로 그런 것들이 이번 틀을 잡고 다음 사업, 좀 더 큰 사업으로 내지는 자금 없이 행정의 도움 없이 독자적으로 사업들이 진행되어 나가는데 굉장히 큰 도움들이 되고 있습니다.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우리 강릉 마을만들기 지원센터에 운영하고 있는 지원 하고 있는 사업 설명드렸습니다. 아시려고 관리 안 해주셔야 될 것 같고 자리를 좀 정비하는 의미에서 10분